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특히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이 오르는 심리에 나도 올라타야 되지 않느냐,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을 기웃거리면서 이제 아파트를 나도 사야지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큰일 하나 터졌습니다. 자,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게 정부 욕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수도권 지금 다른 데는 다 별론데 수도권만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미쳤어 지금. 미쳤죠. 그래서 수도권을 아예 찍어서 지금 잡겠다고 지금 이 정책이 나온 겁니다. 핀셋 규제가 나왔는데 어떤 게 규제가 나왔나요? 뭐냐면은 9월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이 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가 1.5%인데 네. 이거에 25%가 부여가 1단계. 됐던 게 1단계. 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부터는 50%. 0.75%가 맞습니다. 가상금리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상금리가 붙어서 그만큼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 3단계가 100%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가 가상금리. 1.5%인데 근데 9월 1일부터 2단계에서 수도권만 어떻게 하느냐? 1.2%의 가상금리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이제는 거의 3단계에 육박하게끔 줄어드는 거죠. 바로 우리 촬영하는 지금 오늘 지금 발표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중요한 건 1.2%의 가상금리를 9월부터 올리겠다 네. 라고 하면 집 사려는 분들 망연자실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9월 되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9월 되기 전에 빨리 8월 달에 빨리 지금 대출 받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조금 좀 주춤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 찍었을 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8월 말까지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에 거래량이 7월 10일까지 네. 9천 건 정도 되니까 네. 제가 분명히 한 2천 건, 3천 건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8월 달에도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8월 14일 기준이니까 8월 달 시작하고 보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7월 말에는 가계대출이 5대 은행, 시중은행의 그 은행 잔고가 얼마였냐면 715조 7,383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8월 14일, 그러니까 보름 만에 정확하게 4조 2,342억 원이 늘어서 네. 719조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지금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주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꽉 잡은 거네요, 이제. 이제는 잡겠다라고 지금 신호를 확실하게 시장에 준 거죠. 그럼 김기현 대표님의 그 예측이 네. 예를 들어서 9월부터는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또 더 방향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시 거래량도 늘 것이고 그렇죠. 부랴부랴 대출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아마 오늘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더 빠르게 지금 막 은행 알아보고 이렇게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집 사는데 정말 더 어려워졌는데 수도권에서.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데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건지 작아질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단계가 9월에 시행되는 거고요. 예. 3단계는 이제 내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또 뭐가 바뀌냐면은 1금융권에 보통 우리가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들어가요. 아. 신용대출까지. 예. 그리고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이 되는 게 2단계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뭐 반전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단계 100%가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고, 네. 자, 여기 하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가상금리를 1.5% 확정으로 알고 있죠.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1.5%인 건데, 예. 일단 금융당국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한선이 1.5%고요. 하한선. 상한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스트레스 가상금리의 상한선.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3%입니다. 네. 아니 3%를 가산으로 붙이면 네. 대출금리도 물론 올라가지만 대출받는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의 양을 계산을 할 때 가상금리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의 액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뛰던 것들도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수요가 뭔가 돈을 어디선가 많이 빌려와서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빌려올 만한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집값을 좀 더 뛰는 것을 좀 잡을 수 있다. 네. 뭐 요 계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집값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사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분들 진짜 저는 너무 힘들어. 경제가 힘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집값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는데 너무 대출의 양이 많고 이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돈도 없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오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 내서 뭐 내가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장사를 이게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버티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경기 침체가 경기 위축이 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도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물가 상승만큼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과도한 상승. 예. 그럼 우리의 전체 소득에서 내가 주거비로 내가 써야 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 이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기업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힘들고 결국은 이것들이 경제 전체를 다 망치는. 저 죄송한 얘기 하나 더 해도 돼요? 아, 네. 저 옷 사 입은 지 3년 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 새옷 같은데. 이게 빳빳하게 다려서 그렇지 뭐 꼭 돈이 없어서 안 샀다라기보다 아니 뭐 넉넉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김기현 대표님 뭐 크게 옷 사 입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요. 네. 네, 이거 몇 년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진짜 소상공인 여러분들 저희가 직접 만나보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돼야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좋다 맞습니다. 이건데, 집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또 뭐가 있냐면 나 집 산지 지금 뭐 끼케 1년 됐는데 집값이 더 올라야지 무슨 얘기냐. 또 집 장사하시는 분들, 집을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의 가격은 더 올라야 된다, 평당 한 10억씩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운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데 예. 이거는 그랬다가는 다 죽는 게임이에요. 계속 뭔가 부풀려진 거품 위에 올라가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 이 집은 더 오른다 라는 개념으로 일본도 그랬다가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여태까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될까봐가 걱정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너무 좋은데 네. 지금 사람들의 삶은 힘들고 집값만 올라가니까 네. 이게 경제를 다 망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과도한 상승이 나타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도한 폭락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고. 자꾸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표영호, 김기훈 뭐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게 좋다. 너무 과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폐해진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부동산 88 대책이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빌라를 뭐 다 사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집값 잡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잡죠.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역시 공급자의 시선으로 볼 땐 공급은 늘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도배를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공급이 부족한데 나 집을 빨리 사야 되라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1.2%의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 2단계 이걸 붙이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가격이 뭐 바로 하락하진 않겠지만 보통 수급이 꺾이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후부터는 가격이 꺾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예상하는 게 이제 9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수급이 꺾일 거고 그로부터 한 달 뒤면은 10월 중후반 그래서 한 11월 달 정도서부터는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표영호 TV를 보시면서 요즘 집값이 뛰는데 왜 하락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집값이 뛰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단지들은 하락 거래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거래 자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단지 위주로 가격이 많이 뛴 것도 사실이고 거래량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은 어떻게 변할지 변화무쌍합니다. 꼭 동향을 좀 체크하시고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상황을 좀 대처해야 되겠습니다.